안녕하세요. 2018년도 제2회 정기기사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강의할 윤종식입니다. 그럼 이제 61번부터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61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는 해놓고 회로명은 이제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 그림상에서 무슨 연결인지만 좀 알면 무슨 회로인지 알 수가 있어서 이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이제 플러스 단자로 보시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단자로 보시면 돼. 그럼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가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전류가 쭉 가서 내려가서 A 접점 쪽으로 가는 거와 B 접점으로 가는 거 전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높아지면 무슨 연결이냐면 병렬 연결이죠. 그럼 이제 병렬이 나오게 되면 무슨 회로가 되냐면 오화 회로가 됩니다. 오화 회로가 논리식으로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덧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U 접점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무접점으로 그리실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오목하게 파이고요. 반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이 두 개네. A, B. 그 다음에 출력이 X죠. 그때 이 출력식, 꼭 논리식을 써라 그러면 오와 회로니까 둘이 덧셈해 주시면 돼서 A하고 B를 더해만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뭐 유접점은 무접점을 주고 논리식 찾는 문제도 있고요. 유접점을 주고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고 회로명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병렬이면 5하고 덧셈이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뭐 직렬 그러면 이제 엔드 회로가 되고 곱셈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되는데요. 그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다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62번 보시면 전달함수 GS가 그랬어요. 전달함수 GS를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네.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이때 임펄스 응답 그랬어요. 임펄스 응답입니다. 임펄스 응답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 임펄스 응답 앞에 있는 게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뭐냐면 출력값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임펄스 응답 그럼 기준 입력 IT가 뭐로 준 거냐면 임펄스 함수 데이터 T를 줬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출력이니까 CT 값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전달 함수를 줬으니까 일단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달 함수 GS는 입력 라플라스로 출력 라플라스를 나누는 거죠. 그 응답은 이제 출력 구하는 거니까 CS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래. 그러면 문제상에서 임펄스 함수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게 되면 1입니다. 그럼 1은 곱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1에다 GS 곱하면 GS지. 그래서 응답이나 전달함수나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럼 전달함수는 주어져 있는 게 S 플러스 A분의 1이지. 근데 문제는 이게 T, 시간의 함수 돼 있으니까 시간의 함수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이제 CT 값을 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S는 라플라스 변환식이니까 역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지수 감쇄함 준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T 승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파형으로 그려주는 거지. 그럼 가로축이 T고요. 세로축이 함수 CT입니다. 교차점은 이제 0이 될 거고요. 그럼 T에다 0을 넣으면 2의 0승은 1이니까 1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감쇄함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림을 찾아주시면 답이 2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펄스 응답 그런 기준 입력이 단위 임펄스 데이터 T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3번에 보시면 그림은 제어계와 그 제어계에 대한 근계적을 작도한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결정된 이등 여유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등 여유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등 여유를 구해라 하면 공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득 정수 K 값으로 허수축의 교차 값 K를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이득 정수 K로 허수축의 교차값 K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줄 치고요. 이득 정수는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요 S 분자에 있는 값이 이득 정수 K 값입니다. 그래서 8이야. 그 다음에 허수축의 교차값은 그림상에서 줬어요. 허수축의 교차되는 값이 K는 64라고 줬네. 그래서 64. 나누시면 8이 된다라는 거죠.
2등 여유를 구해라 했으니까 8,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64번. 미분 방정식과 같은 함수를 상태 함수로 변환했다. 이때 벡터 AB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뭐냐 했어요.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됩니다. DT 자승분의 D 자승이니까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에서 CT 위에다 두 번 미분이니까 도트를 두 개를 붙입니다. 플러스 5는 T와 관계없으니까 상수. 그다음 DT분의 D는 한 번 미분이니까 CT 위에다 도트 하나 붙입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4CT예요. 그럼 미분되어 있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이거로 IT.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에서 계수행렬 A와 입력에 대한 계수행렬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CT가 3개가 있는데 맨 앞에 거는 일단 제끼입니다. 없애버리고 CT가 하나, 2개만 남습니다. 그럼 이 2개를 가지고 계수행렬 A를 구해라 그러면 2행 2열이야. 근데 첫째 줄은 고정입니다. 0, 1로. 그 이제 밑에 칸만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면 뒤에 있는 거 앞으로 가면서 부호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앞에 있는 거 뒤로 가면서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5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답이 3번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B 계수행렬도 한번 찾아보지 뭐. 그리고 또 입력에 대한 이제 계수행렬인데요. 분자는 0으로 일단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두 번째 칸만 맞추시면 되는데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 입력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야. 그럼 이름 그대로 내려가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서 A, B 찾는 방법만 좀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위 부계한 지역의 루프 전달함수 GH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2등 여유. 2등 여유 GM을 줬네요. 데시벨로. 그때 K 값이 얼마냐? K 값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개 루프 전달함수를 주고 2등 여유를 구해라 그런다. 그럼 2등 여유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등 여유 GM을 구해라라고 하면 공식이 20의 상용 로그 하기를 GH 개 루프 전달함수 절대값 크기를 구하는데 오메가를 0을 넣었을 때 역수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단위는 데시벨.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S는 J 오메가입니다. 근데 오메가에다 0을 넣게 되면 S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G, H 개 루프 전달함수 절대값 크기를 구하는데 오메가에다 0 넣는 거야. 그 오메가가 0이면 S가 제로. S가 제로예요. 그럼 1 곱하기 3이니까 3분의 K만 남겠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럼 GM에다 이제 크기 구했으니까 넣어보는 거죠. 20의 상용 로그 하기를 GH의 역수니까 뒤집어 놓으면 K분의 3입니다. 그게 얼마 나왔냐면 2등 여유가 20데시벨로 준 겁니다. 그래서 20. 그럼 이제 좌우 정리를 해보는 거죠. 왼쪽에 20과 오른쪽에 20은 약분하면 여기 1만 남습니다. 10의 1승은 뭐와 같냐면 진수 K분의 3과 같습니다. 그럼 둘이 자리 바꿈 하면 되니까 K는 10분의 3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계한, 피드백 제역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 그럼 피드백 제역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 틀린 거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3번에 보면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저렴하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 피드백은 출력을 검출을 해서 입력과 비교를 해서 그 오차를 계속 자동적으로 줄여줘야 돼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 장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피드백 되는 부분도 추가가 되어서 구조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설치비도 저렴한 게 아니라 비싸집니다.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고 설치비가 비싸야 되는데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67번. 논의 온도를 제어하는 프로세스 제어의 검출부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열전대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를 전압으로 변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차, 온도를 검출하는 게 열전대에서 검출하는 건 열전대다. 그래서 4번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림과 같은 스프링의 시스템을 정기적인 시스템으로 변환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한번 나왔었던 형태의 문제인데요. 대응 관계를 그냥 간단하게 소자만 한번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 맨 앞에는 이제 전기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 칸은 이제 직선 운동계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은 이제 회전계라고 해봅니다. 그때 전기계 대표 소자가 저항이라는 게 있죠. R.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자가 인덕턴스입니다. L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자가 정전 용량입니다. 이 C죠. 그럼 직선 운동계에서 저항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제동계수입니다. 그래서 뭐 B라고 써주고요. 그 회전계도 마찬가지로 제동계수. B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 대응되는 게 직선 운동계는 지양입니다. 그래서 M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회전계에서는 인덕턴스, 지양에 대응되는 걸 관성 모멘트다 그럽니다. 그래서 J라는 글자로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고 정전 용량 그러면 스프링 상수입니다. 그래서 K라고 써주시면 돼. 뭐 회전계도 뭐 비틀림 상수인데 똑같이 뭐 스프링 상수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똑같이 K. 그래서 이제 R 제동계수하고 같고요. 인덕턴스, 지양, 관성 모멘트, 정전용량, 스프링 상수로 보시면 돼요. 요거 말고도 뭐 전압이면 힘, 토크로 바뀌는 것도 있고요. 뭐 전류 그러면은 뭐 속도에다 각속도로 바뀌는 게 있고요. 전하량 그러면은 뭐 변이와 각변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소자에 대한 것만 써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대응하는 거니까 K는 이제 스프링 상수니까 C죠. 요 M은 이제 지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게 아까 방금 했듯이 L이지. 그래서 A와 C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직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3번을 찍고 나오시면 답이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69번에 보시면요. 이산 시스템에서 안정도의 해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니까 맞는 거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태 방정식에서 나왔던 거죠. S 평면하고 Z 평면 이제 비교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뭐. S평면. S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 이꼬로 J 오메가. 이 허수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뭐냐면 좌반부입니다. 이 좌반부를 이제 다른 말로 쓰면은 뭐 음의 반평면이다 그러죠. 그다음 오른쪽이 이제 반대니까 우반부. 다른 말로 쓰면 이제 양의 반평면이다 그러죠. 그랬을 때 좌반부의 특성부의 극점이 지키게 되면 안정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반부의 극점이 지켰어요. 그 특성부의 근이 지켰다. 그러면 거꾸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허수축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걸친 거를 이제 임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좌반부 그럼 안정, 우반부 그러면 불안정, 허수축 그러면 임계가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S 평면, 복소 평면을 이용한 거고요. Z 평면으로 이제 옮깁니다. 이 Z 평면으로 주면 열십자를 그리고요. 원점을 기준해서 단위원을 그린다.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는 거지. 그려서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특성부의 근이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바깥쪽에 들어가 있어. 외부. 특성방의 근이 이렇게 바깥쪽 단위원 외부에 존재하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단위원에 걸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원에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단위원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임계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위원 내부에 특성방의 근이 있으면 안정,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 단위원에 걸쳐져 있으면 임계 안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럼 문제 3번에 보시면 특성방정시의 모든 근이 Z평면 단위원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안정한 상태가 된다.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걸쳐져 있으면 임계가 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0번에 보시면 GS에서 오메가가 10이었을 때 이등 및 위상각을 구하래요. 그럼 두 개를 이제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게 S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J 오메가의 함수를 일단 바꿔보시는 거야. G J 오메가. 그럼 S를 J 오메가로 바꾸는 거니까 밑줄 0.005 S니까 J 오메가. 가로 열고 0.1에 S니까 J 오메가. 플러스 1. 가로 닫고 제곱분의. 뭘로 되어 있냐면 1이래요. 그때 오메가가 10이랍니다. 그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밑줄. 오메가에다 10을 갖다 여기다 곱해주니까 0.05 J가 될 거고요. 가로 열고 0.1에다 10 곱하면 그냥 J만 남을 거고요. 1 제곱이죠. 분의 1. 그다음 이게 이제 완전 제곱이니까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이야. 이 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0.05 J 쓰고요. 가로 열고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2AB입니다. 그럼 플러스 2J죠. 그다음 B의 제곱이니까 1이네. 가로 닫고 1. 그다음 이제 한 번만 더 써보면 둘이 곱셈을 하면요. 마이너스 0.05의 J. 요거랑 곱하면 플러스 2에다 5 곱하면 10이니까 0.1의 J. J 이제 곱했으니까 제곱일 거고요. 플러스 1은 곱해봐야 지 자신이니까 0.05의 J 분의 1이네. 그럼 이제 요거 마이너스 0.05의 J와 플러스 0.05의 J는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져요. 나머지만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밑줄. J제곱은 그대로 냅두고요. 0.1로 1 나누면 10입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하는 거지. 첫 번째. 전달함수의 크기를 구해봅니다. G, J 오메가의 절대값. 그럼 요건 뭐 분자는 실수네. 10. 허수 앞에 숫자 없으면 1이니까 나누나 마나지에서 10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득 구해봅니다. 20의 상형 로그 하기를 절대값 G, J 오메가요. 가로 닫고. 단위는 데시벨. 그럼 갖다 이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20의 상형 로그 하기를 절대값이 제곱은 10으로 찾아냈네. 그럼 계산하면 20 데시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상. J 그러면 90도입니다. 근데 제곱이니까 두 개 있어. 근데 J가 밑에 들어가면 각도는 항상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가 된다. 그래서 20 데시벨에 마이너스 180도로 돼 있는 거 다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다. 그 다음 이제 71번. 공간적으로 서로 n분의 2파이 라디안의 각도를 두고 배치한 n개의 코일에 대칭 n상 교류를 흘리면 그 중심에 생기는 회전작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칭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비대칭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대칭 그러면 원형 회전자개를 만듭니다. 근데 비대칭 그러면 원형이 아니고 타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타원 회전 자개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건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원형 회전 자개가 답이 돼서 1번이 답이 될 거고요. 비대칭으로 나왔다면 타원형 회전 자개 2번이 답이 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72번. 두 개의 전력계로 삼상부하에 대한 전력을 측정을 한대요. 그럼 전력계 두 개로 삼상부하의 전력을 측정하는 거, 그 이전력계법이다 그러죠. 그때 한쪽의 지시가 다른 쪽 전력계의 몇 배? 3배를 되었대요. 그때 역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게 전력계 두 개인데 하나는 P1이고요. 하나는 다른 쪽의 3배래. 그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전력계에 대한 역률 구하는 거니까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밑줄 2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P1 플러스 P2입니다. 그래서 P2에다 3P1, 3P1, 3P1 넣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약 0.76 정도가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전력에 대한 역률 공식에다 넣어서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73번. 시정수의 의미로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1번, 시정수가 작으면 과도현상이 짧게 일어납니다. 그럼 정상 상태에 빨리 도달한다는 얘기지 뭐. 시정수가 크면 과도현상이 길어지니까 정상 상태에 늦게 도달한다. 맞는 거고요. 시정수는 타우로 표시하면 단위는 초, 시간이니까 초 단위가 기준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4번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74번. 어떤 회로의 전압이 115V래요. 인가하였더니 유효 전력이 230W래. 그럼 유효 전력은 이제 P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 345래. 그럼 PR이라고 써보고요. 그때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냐? I과래. 그럼 이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줬으니까 피상 전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서 피상 전력 PA는 유효와 무효를 합치면 되는데 유효는 실수, 무효는 허수니까 복수수로 계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트. 유효 제곱이니까 P제곱. 플러스 무효 제곱이니까 PI 제곱이지. 그게 피상 전력이니까 전압에다 전류 곱하면 되네. 단위는 전압에다 전류 곱한 거니까 볼트 암페어.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전류 I 값이니까요. 전압 넘겨주면 되지 뭐. 그럼 V분의 루트 P 제곱 플러스 PI 제곱이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루트 유효 전력은 230, 그거 제곱. 무효 전력은 345, 그거 제곱. 그 다음에 전압은 115V. 그래서 계산기로 빵까 두들겨 보시면 3.6A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5번에 보시면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감쇄 정수와 위상 정수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무손실 선로니까 일단 하나 써보고 시작하죠. 뭐. 무손실이랍니다. 무손실 선로 그러면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없는 선로야. 손실이 없는 선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손실 선로에 대한 조건, 그럼 선로 저항 I과 누설 컨덕 G가 동시에 0이 됐을 때 그때를 무손실이라고 한다. 두 번째,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Z0라고 쓰고요. 정의식이 뭐냐면 직렬 임피던스를 병렬 어디미터에서 나눠서 루트, 니꼬로 루트, 밑줄. 직렬 임피던스 R의 직렬로 돼 있어요. 그래서 R의 직렬에 대한 임피던스는 I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죠. Y는 병렬 어디미터인데 GC 병렬이어서 G 플러스 J의 오메가 C다 그랬죠. 근데 무손실이니까 선로 저항이 제로죠. 누설 컨덕턴스도 제로야. 그러면 J 오메가 제곱 약분되니까 남는 거는 루트 C분의 1만 남습니다. 단위는 5.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파 정수. 그럼 전파 정수 감마를 구해라 그러면 직렬 임피던스에다 병렬 어디미터스 곱해서 루트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써보면 루트. Z는 R의 직렬이니까 똑같이 쓰면 되죠. 뭐 I 플러스 J의 오메가 L. Y는 병렬 어디미터스니까 G 플러스 J의 오메가 C. 가로 닫고. 근데 시험 문제사에서 무손실이다라고 했으니까 설로장 R이 제로입니다. G도 제로야. 그럼 0은 더해봐 소용없으니까 둘이 곱셈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J 오메가의 루트 AC로. 그랬을 때 실수부가 감쇄정수인데 없어. 제로. 허수부가 위상정수 베타예요. 그래서 J 뒤에 붙어 있는 거니까 오메가의 루트 AC가 된다. 그래서 0과 오메가의 루트 AC로 들어가 있는 거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6번. R이 꼬로 100옴이고 XC 꼬로 100옴이고 L만을 가변할 수 있는 RLC 직렬 회로가 있다. 이때 F 주파수가 500Hz이고 E가 100V를 인가했을 때 L을 변화시켜 L의 단자 전압 EL의 최대값이 몇 V가 되겠느냐. 그 EL에 걸리는 최대 전압을 구하래요. 그때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RLC 직렬 공진이야. 그럼 일단은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공진이 되면 허수부가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습니다. 부호가 반대가 되면 허수부가 제로가 되게끔 되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제로가 된다. 그럼 니꼬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L에 걸리는 최대예요. 그럼 C에 걸리는 전압 최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진이었을 때는 L에 걸린 전압과 C에 걸린 전압이 같아지는데 최대 전압 구하는 거니까 최대 전압 놓으시면 돼. 그러면 C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에다가 C에 대한 임피던스, 용량 렉턴스 XC를 갖다 곱하시면 되는데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전류를 뭘로 놓으시면 돼? 최대 전류를 놓으시면 돼. 그럼 이제 최대 전류만 찾으시면 되겠네. 그럼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 나누면 전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진이에요. 그럼 전압은 그대로 쓰고요. 공진이니까 허수부는 제로가 되어서 R만 존재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가 공진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최대로 흐르게끔 돼 있어. 그래서 직렬 공진 시 흐르는 전류가 뭐냐? 그러면 최대 전류가 흐른다. 근데 곧 허수는 제로가 되니까 R에 흐르는 전류가 곧 최대 전류가 된다라는 거.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되네 뭐. R이 100이라고 줬고요. 전압도 100이라고 줬어. 그럼 1A네.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1A에다 XC가 100이야. 그럼 계산해 보면 100V가 되겠죠. 그래서 100V로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림 A와 그림 B가 역회로의 관계가 있으려면 L의 값은 몇 미리헬리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건 이제 역회로는 이제 반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자를 보니까 이 코일이니까 L입니다. 이거 콘덴서니까 C야. 근데 순번을 매기는 겁니다. 첫 번째 거니까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니까 2입니다. 그럼 역회로는 이제 반대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코일이 반대로 콘덴서가 된 거야. 근데 C로 된 거니까 C1. 그 다음에 콘덴서는 반대니까 코일이 됩니다. 근데 C2가 변한 거니까 A2라고 쓰시면 돼. 그랬을 때 역회로는 두 구동점 임피던스 Z1과 Z2의 곱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실수 K의 제곱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L1에 대한 임피던스와 C1에 대한 임피던스를 곱해보면 C1분의 L1이 나옵니다. 또 C2에 대한 임피던스와 A2에 대한 임피던스 둘이 곱하면 C2분의 A2가 나와. 두 개는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A2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C2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어서 C1분의 C2의 L1이지.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습니다. C1이라는 것이 얼마로 줬냐면 2,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C2 값이라는 것이 5,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L1 값이 얼마로 되냐면 4,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10의 마이너스 6성 없어지고요. 4하고 2하고 나누면 2만 남지. 그럼 2, 5, 10이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 밀리니까 밀리헬리. 그래서 10밀리헬리가 된다.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번.
어떤 소자에 대해 걸리는 전압이 그래서 전압 V 줬고요. 흐르는 전력을 했으니까 I 줬네. 그때 소비되는 전력인데 단위가 와트니까 유효전력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효전력 P는 V, I, 코사인 세타입니다. 단위는 와트.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압이나 전류를 넣을 때는 항상 무슨 값을 넣어야 되냐? 실효값을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세타에다는 뭐 넣는 거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 상, 차를 넣으셔야 돼.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는 거죠. 이 코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눠야 실효값이어서 루트 2, 루트 2 날아가니까 100이 실효전압입니다. 곱하기 전류도 코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이어서 루트 2, 루트 2 날아가니까 3이 최대값입니다. 아니 실효값이죠. 그 다음 코사인에 세타는 위상차예요. 그럼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부터 쓰면 위상차 세타는 6분의 파이니까 30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30도. 차니까 둘이 빼주셔야 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60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60도. 그래서 코사인 60도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죠. 그럼 둘이 세 개 다 곱해주면 150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150와트로 되어 있는 거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번. 성간 전압이 200볼트랍니다. 성간 전압 VL이 200볼트라고 줬어요. 그다음 대칭 3상 그랬네요. 3상이고요. 평형 3상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부하 한 상에 대한 저항이 15mm, R이 15mm랍니다.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니까 XL이죠. 이게 15ohm이랍니다. 그 다음 용량 리액턴스, 숫자가 빠졌는데 5ohm입니다. 그 용량 리액턴스 XC가 5ohm이래. 그 다음에 직렬로 접속될 때 직렬이랍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 결선된 경우, 결선이 데이터로 되어 있답니다. 3상인데 데이터 결선. 선로 전류니까 선전류 IL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고요. 3상에 대한 전력 와트니까 유효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야.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류부터 이제 한번 찾아보시는데 선전류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3상에서는 항상 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전류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럼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 나누면 전류야. 근데 무슨 전류부터 구하셔야 되냐면 상의 전류부터 계산하셔야 돼. 그럼 전압도 상전압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임피던스는 그대로 쓰고요. 상전압을 주는 게 아니라 성간전압을 줘요. 그러면 데이터 결선을 쓰게 되면 상이나 성간이나 전압은 똑같아서 그냥 VL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VL은 200이지. 임피던스를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세 개라고 해서 다 더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R은 실수야. 근데 A과 C는 허수야. 근데 A, C는 부호가 반대니까 무조건 빼놓는 겁니다. 그럼 15에서 5 빼면 10이야. 그럼 실수가 10이고 허수가 10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크기 구하셔야 돼. 그럼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10제곱. 허수 제곱이니까 10제곱. 그럼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되냐? 루트 2분의 2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상의 전류는 구한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선전류네. 그럼 선전류 IL은 상전류에 대해서 루트 3배가 됩니다. 데이터 결선이니까. 그럼 루트 3 그대로 쓰고요. 곱하기 루트 2분의 20이지.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로 약분된 게 10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전류는 일단 10루트 6으로 되어 있는 거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근데 이제 3상에 대한 전력이 틀리니까 3상 전력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럼 3상 전력 P는 유효니까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그러면 3 IP 제곱 R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럼 네 거로 3 그대로 쓰고요. IP는 여기 찾아냈으니까 루트 2분의 20. 그거 제곱. R이 몇 ohm으로 되어 있냐면 10.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6000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6000으로 되어 있는 거 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80번에 보시면 fs를 이꼬로 s 플러스 a분의 1인 라플라스를 역변환해라. 그러니까 s의 함수를 t로 되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s 값은 이제 뭐라고 줬냐면 밑줄 s 가로이고 s 플러스 a분의 1이랍니다. 그럼 분모가 이렇게 곱으로 돼 있으면 합으로 고치셔야 된다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써놓고 분자에다 얼마를 넣어야 이 값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미지수 ab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B를 찾는 겁니다. 그럼 A 값을 구하고 싶다. 구하는 방법이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를 곱해. 그 다음에 이제 S에다 얼마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요 곱셈된 게 0 되게끔 처리하는 거야. 그럼 S에다 0 넣으면 0이네. 그럼 이제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FS인데 여기다 S를 곱하면 요 S와 요 S는 약분되니까 남는 거. S 플러스 A분의 1. S에다 0 넣으래. 그럼 0에다 A 더하면 A가 A분의 1만 나오겠네. 그 다음 B값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 fs 값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를 곱해요. s 플러스 A. 그 다음 s에다 얼마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요 곱셈된 게 0 되게끔 처리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다가 이제 s 플러스 A를 갖다 곱하면 요거하고 요게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거 s분의 1만 남죠. 근데 s에다 얼마 넣으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A로 1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네. 그럼 이제 A, B 찾았으니까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FS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게 A분의 1이고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을 뽑아내고 나면 남는 게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A분의 1만 남겠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 FT는 이렇게 되죠. A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가로 열고 S분의 1은 단위 계산함수 UT 1을 라플라스한 거니까 역변환하면 1이 될 거고요. 빼기 S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지수 감쇄함수를 라플라스한 겁니다. 그래서 2에 플러스니까 보 바꿔 마이너스 AT.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를 하시면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은 이 정도가 올해 2회 때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